왜냐하면 타이틀은 쟁취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랑은 선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지워낼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벽화와 태극기, 동화, 어시뮬레이션의 상징으로 축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 하이로드 거리에 위치한 거대한 벽화를 상세히 분석하며 손흥민 선수의 위대함을 부각했습니다. 저 10M짜리 벽화를 보십시오. 펩 감독은 손짓하며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두르고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것은 단순히 축구 선수를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저것은 토트넘의 수호성인 페이트론 사트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방인이 융화되는데 어려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며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 색채가 가장 짙은 북런던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클럽과 시민들이 런던 거리에 태극기를 영원히 그리고 성스럽게 남기기로 한 것은 최고의 문화적 인정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영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국경을 허물었습니다. 이는 어떤 정치인도 달성하지 못한 소프트 파워의 정수입니다. 승리 효과는 해리케인을 넘어 마침내 펩은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리케인과 직접 비교하며 토트넘 역사상 손흥민의 노련한 지위를 확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상으로 해리케인이 토트넘 최고의 선수라고 말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베이 감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케인 선수는 자신만의 트로피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길입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상황 때문에 팀을 떠났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다시 돌아와 불꽃을 지폈습니다. 어젯밤 토트넘의 3대0 승리는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은 그의 존재는 무기력하던 토트넘 선수들을 스파르타의 전사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승리를 돕기 위해 공을 찰 필요도 축구화를 신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클래스입니다. 해리케인 선수는 기억되기 위해 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숭배받기 위해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일무이하며 전무후무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감동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은 프리미어 리그 동료들과 전설들에게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영원한 라이벌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조차 인정해야 했습니다. 펩의 말이 맞습니다. 라이벌로서 토트넘이 강해지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받는 대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축구계의 신사입니다. 그가 얻은 존경심은 클럽의 유니폼 색깔을 초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은 아름다운 축구의 승리였습니다. 영국 축구의 전설 게리 리네커는 논평했습니다. 승리에 집착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우승컵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주 극소수의 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치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바로 팬들의 마음속에서의 불멸, 이모탈리티입니다. 앨런 시어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충성심과 친절함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젊은 선수들의 롤 모델로서 심장으로 축구하라. 그러면 세상 전체를 얻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세계 축구의 정점에서 내려온 손흥민 선수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평가였습니다. 펩 과르디올라는 모든 것이 금전적 보상과 트로피로 측정되는 산업화된 축구 시대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찬란한 예외인지를 간주했습니다. 그는 선수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위대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가방에는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펩 과르디올라의 말처럼 그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6만 2천 명의 영원한 사랑과 전 세계 축구계의 존경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모든 감독과 선수가 꿈꾸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집이 되었다는 경지 말입니다. 지금 미국 축구계 가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LAFC가 손흥민을 데려오고 난 뒤 구단 내부에서조차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충격에 빠졌다는 내용이 연이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손흥민 효과 관련 실제 수치와 내부 보고서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상황이 더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지 메이저 기업들의 손흥민 쟁탈전 그리고 LAFC 회장이 직접 밝힌 폭탄 발언의 진짜 의미까지 전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LAFC 회장, 내부 회의에서 터진 폭탄 발언. 손흥민이 공식 발표된 직후 LAFC 내부 임원회의에서 구단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없었으면 우리 리그 일정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다. 처음엔 모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회장은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48시간 동안 LAFC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량이 리그 전체 합산치를 초과했는데 MLS 사무국 자체가 트래픽 문제로 대책회의를 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 전원이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해요. 손흥민 전과 후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다. LAFC 내부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수익 구조였습니다. 손흥민 발표 하루 만에 굿즈 판매량이 전 시즌 판매량의 37%를 찍었고 5일 뒤에는 전 시즌 전체 매출을 돌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디에고 로시, 벨라, 베일 때도 절대 없던 기록입니다. 게다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몰려온 유니폼 직구 물량 때문에 물류가 마비됐고 심지어 MLS는 손흥민 관련 유니폼 생산 라인을 별도 라인으로 긴급 증편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초대형 기업들 메인 스폰서 자리 입찰 전쟁. LAFC 메인 스폰서 자리가 원래는 1년에 150억, 180억 수준이었는데 손흥민 발표 후 미국 현지에서 초대형 글로벌 기업 4곳이 한꺼번에 입찰 의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이평소의 2.8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아시아 시장 공략 때문에 손흥민이 있는 구단에 붙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내부 전략 문서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더군요. 실제로 어느 기업은 우리는 메이저리그 야구보다 손흥민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선언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LAFC 팬덤 확장 미국 축구계는 손흥민 쇼크. MLS 내부에서도 지금 손흥민 효과는 이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 팬만 유입된 게 아니라 미국 내 라틴 계백 이늑인 팬층에서도 손흥민 첫 경기 판매량이 역대 1위를 찍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원정 경기는 경기 일정 발표도 전에 티켓 대기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르브론 제임스, 메시 이후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LAFC 회장의 진짜 속내. 결국 LAFC 회장이 했던 손흥민 없었으면 리그가 흔들렸다는 발언의 의미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손흥민 영입 자체가 MLS의 성장 계획을 살렸다 이런 내부 평가였던 겁니다. 리그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메시와 손흥민, 이 두 축으로 잡고 있었고 만약 손흥민이 미국행을 거절했다면 5년짜리 아시아 전략이 전체적으로 늦춰질 거라는 분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던 거죠. 구단의 구원을 넘어서 리그의 성장 축 하나를 세운 선수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LAFC 내부 영상 제작팀도 손흥민 다큐멘터리 준비에 들어갔고 미국 축구 전문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MLS 첫 시즌을 올해 미국 스포츠 시장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미국 축구판은 손흥민 하나 때문에 다시 쓰이고 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흥민의 미국행은 단순한 이적일까요? 아니면 미국 축구 역사의 분기점이 될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